문제를 봅시다. 먼저 말씀드린 건 2.6번이었어요. 2.6번. 제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선형 시스템과 시불변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그래서 2.6번은 선형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형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 4번은 입출력 관계가 입출력 평면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면 선형 시스템이다. 자, 입출력 평면이라는 게 요 얘기죠. 이게 입력이고 xt, 이게 출력이고 yt. 직선이면 선형이다. 예를 들어 이런 직선. 그래서 yt equal 알파 xt. 뭐 이러면 선형일 것 같죠? x에 뭔가를 a 배를 곱한 axt를 곱하면은 그걸 알파 배 곱하는 거는 요거 yt에다가 a 배를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차성 성립하고, 동차성 오케이. 가산성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오케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직선이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도 직선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yt는 알파 xt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면,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어 x1t의 출력은 시스템 출력은 y1t equal 알파 x1t 플러스 베타가 될 텐데, x2t의 출력은 y2t equal 알파 x2t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 더해가지고 x1 플러스 x2의 출력은 어떻게 돼요? y1 플러스 2의 출력은 알파 x1 플러스 x2 t 괄호 속에 t는 생략했어요.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의 합과 얘랑 같나요? 이게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런 핑크색 모양의 직선인 경우에는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가 같은 거는 깜빡 속아 넘어가기 아주 손쉬운 그런 문제죠. 선형 시스템에 정연파 신호를 입력했을 때 출력은 동일한 주파수의 정연파가 된다. 자, 이 얘기는 그 주파수의,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의 경우 주파수 뭐라고 그랬죠? 용어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이 분명히 된 거죠. 주파수의 고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파수 보존이죠. 주파수 보존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성립하는 게 맞죠. 주파수 보존이 왜 보장이 되는지는 차차 우리가 알아갈 텐데, 일단 교재에 그렇다고 호언장담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로 믿고 가야겠죠. 선형 시스템에서는 복잡한 입력 신호를 단순한 신호들의 합으로 분해하여 간편하게 출력을 구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중첩의 원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1의 출력과 x2의 출력이나 x1 더하기 x2의 출력이나 똑같다. 이게 중첩의 원리가 성립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중첩 원리 성립, 그 얘기인데, 이게 선형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유용한 이유예요. 그래서 입력이 애초에 입력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의 입력인데, 이거를 이제 얘에 대한 출력, 얘에 대한 출력, 얘에 대한 출력, 얘에 대한 출력 따로따로 하나하나는 이렇게 뭔가 단순한 거라면은 따로따로
출력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네 이 복잡한 x를 자잘한 것들로 쪼개 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따로따로 구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 합쳐서 최종 출력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선형성을 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그게 다예요. 그게 선형성 이용하는 그게 다예요. 중첩의 원리를 위해 적용되는 그게 선형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라번 저항 회로는 선형 시스템이다. 저항 회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V out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in이 I면은 저항 회로는 IR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V가 출력이고 I가 입력인 경우에 ITR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R배를 곱하는 거죠. 뭐 저항 회로는 어쨌든 오음의 법칙에 의해 R배를 곱하거나 아니면 R분의 1배를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상수를 곱한 거죠. 요런 요 직선에 해당하는 셈이니까 얘는 선형성 성립했죠. 그래서 저항 회로는 선형 회로입니다.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아마 1학기 때 배우셨을 텐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복잡한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달려 있고 전원이 많이 있고 출력도 여러 개인 그런 회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떼 가지고 저항을 하나만 남긴 뭐 입력과 저항을 하나만 남긴 입력을 하나만 남겨놓고는 출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입력을 하나만 남겨놓고는 출력 계산하고 그래서 최종 출력은 그 둘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회로의 출력 계산하는 방법 배우셨었죠? 저항 회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7번 시 불변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묻고 있습니다. 시 불변 시스템은 출력이 입력의 형태만 종속이고 적용 시점에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적용 시점에는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출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모양이 어떤지만 영향을 받고 이거를 이때 입력을 인가를 했는지 아니면은 더 나중 가서 인가를 모양이 다릅니다만 나중 가서 인가를 했는지에는 독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이게 시불변의 정의이니까 바로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시스템에 정현화 신호를 입력했을 때 출력은 죄송해요. 6번의 나를 보고 있었네요. 7번의 입출력 관계가 YT equal ET 플러스 3 XT 플러스 6 인 시스템은 시불변 시스템이다.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 딱 봐도 X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딱 봐서 X인 것 같느냐? 자, 보죠. 지금 ET 플러스 3 곱하기 XT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해를 하면 ET XT 플러스 3XT 플러스 6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t를 곱해주는 요항이 문제가 되는 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 입력에 xt 대신에 xt-t0를 대입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계산식이 근데 얘 입력만 달라진 거지 이 식 자체는 이걸 곱한다는 식은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t xt-t0 플러스 3 xt-t0 플러스 6이 되는데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yt-t0랑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yt-t0라면 요 수식상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t를 다 t 대신에 t-t0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요건 지금 입력을 xt-t0로 바꿈이고 이게 이거고 요거는 출력을 평행이동한 출력 바꿈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ET-T0 XT-T0 플러스 3 XT-T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결국.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퀄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C 불변이 아닙니다. 근데 요 t 이것만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t와 t-t0가 다른 게 없고 나머지 항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 요소들은 C 불변인 요소들이죠. 어쨌든 얘가 있긴 있으니까 C 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선 비린내를 덜 느끼는 사람의 후각은 C변 시스템입니다. 헷갈리는 얘긴데요. 후각이라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죠. 근데 아침에 구운 생선에 대해서 비린내가 이렇게 비린내 세기 그러니까 시작이 입력이 이제 생선 굽기예요. 입력이 생선 굽기고 그거를 우리 핑크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생선을 여기에 구웠어요. 생선 구웠어요. 생선을 구워서 생선 냄새를 이렇게 뿌렸어요. 생선 분자를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뿌린 거죠. 그리고 그 생선 분자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 환기가 조금씩 되면서 이렇게 남는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후각은 이렇게 계속 있는 생선 분자들의 냄새를 처음엔 세게 느끼다가 금세 이렇게 줄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생선을 이렇게 구운 거랑 점심에 똑같이 생선을 이렇게 구운 거랑 우리 후각이 점심에는 이렇게 막 더 빨리 더 빨리 생선 냄새에 둔감해지거나 아니면 점심 때는 생선 냄새에 더 오래 민감하거나 덜 빨리 둔감해지거나 이런가요? 사람 감각이 이건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세하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이슈이긴 한데 다해서 적어도 다해서 얘기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출력이 약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입력하는 생선에 대한 전제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냥 시간에 대해서 출력이 변한다. 이거는 시변이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가 하나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생선이라는 임펄스가 딱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그거의 출력이 시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감쇄된다고 해서 그런 걸 시변이라고 하진 않죠. 언제 그 입력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감쇄 패턴이 똑같으면 그건 시불변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의 얘기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설명이 말이 뭔가 그럴싸한 얘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문구 자체가 너무나 이 대충 쓴 얘기라서 너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엄밀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딱 판별하기는 어려운 문구라서 대략적으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0원인 커피 자판기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다. 자, 시불변 맞죠? 내가 아침에 500원 넣나 저녁에 500원 넣나 뭐 플러그만 꽂혀 있으면은 언제든 똑같은 커피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제를 하죠. 뭐 커피가 품절된다 이런 전제를 지금 가정을 여기선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가정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릴렉스 시켜놓고 기본 동작 자체는 시불변이다. 거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선형인가요? 선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500원 하나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고 500원을 지금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온다. 500원을 또 나중에 넣어도 커피 한 잔 나오고 500원 넣을 때마다 커피 한 잔이 나오는데 500원을 두 번 넣으면 그럼 커피 두 잔이 나올까요? 나오는 것 같죠? 상수배 해도 출력도 그대로 상수배 되죠? 그죠? 두 개 더해서 넣어도 그대로 두 개 더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여기 지금 이 우리 교재의 이런 객관식 문제들은 조금 엄밀한 정의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뭐 엄청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묻는 개념이 뭐에 대한 얘기인가를 적당히 이걸 묻는지 이해하는지를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묻는 얘기구나 그 정도로 체크를 하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2.7번이었고요. 2.22번 문제요. 그 다음입니다. 질문 있는 분? 질문 있나요? 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 2.22번은 이산 discrete LT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LTI 시스템인데 얘는 xn에 대해서 xn이 1이 들어가면은 시간 0하고 1에서 그럼 출력이yn이 시간 1, 2, 3에서 1, 2, 1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근데 이산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도 지금 이 관계에서도 중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시점에 샘플 하나 대입한 출력과 1 시점에 샘플 하나를 대입한 출력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딱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펄스 하나, 그러니까 단위 샘플 하나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1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0에 들어간 거에 대한 출력이 1, 2에서 나오는 시간 하나 딜레이 돼가지고 샘플이 두 개가 튀어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하나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0, 1, 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1에 대한 출력은 이 선형 시불변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여기 0, 1, 2, 3에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샘플 하나에 대한 출력이 지금 뭐예요? 0, 1, 2, 3, 4, 5 자, 일단 시간을 이렇게 쓸 텐데 1, 1 이렇게 출력이 요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 1 시점에는 크기 2라는 샘플의 출력은 뭐예요? 시간 2에서 2가 붙고 여기 2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시간 3에서 2가 출력이 됩니다. 시간 2에 대입된 3이라는 크기의 샘플은 하나 딜레이 돼서 3에다가 3만큼 나가고 여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만큼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3에 대입된 크기 2 샘플은 시간 4에 2만큼 출력이 나오고 5에 2만큼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뭐가 없죠. 그 다음엔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3, 5, 5 좀 더 잘 보이겠어요. 출력이 그러니까 시간 1 시점에는 크기 1짜리 출력이 나오고 2에서는 3짜리 출력이 나오고 3에서는 5짜리 출력이 나오고 4에서도 5짜리 출력이 나오고 5에서는 2짜리 출력이 나오는 13552라는 그런 출력이 나오는 걸 거예요. 자, 이게 x1의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x2의 출력 한번 볼까요? x2의 출력.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바로 기본 입력에 대한 출력을 이렇게 바로 쪼개가지고 임펄스 하나에 대한 출력을 샘플 하나에 대한 출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따라하기가 아직 감이 그 정도 오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연습해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0에서 2, 1에서 마이너스 2 2에서 마이너스 2, 3에서 또 2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되는 시점들에서의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역시나 똑같이 0에서 2가 들어간 거는 자 똑같이 0, 1, 2, 3, 4, 5 정도의 그런 시점 위치에서 이렇게 볼까요? 시점 위치를 한 간격이 잘 못 그렸지만 그렇게 칩시다. 이제 0에서 2 들어간 건 1과 2 시점에 높이 2짜리 출력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 1에서 마이너스 2만큼 들어간 거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제 2와 3에서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2에서 마이너스 2 들어간 것도 3에서 또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붙고 4에서 마이너스 2가 하나 붙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3에 들어간 거는 4부터 2, 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상쇄.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0, 2, 0, 마이너스 4, 0, 2
이런 출력이 나올 거예요. 질문.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중첩의 원리를 어떻게 쓰는지 LTI 시스템에서의 그 LTI 속성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죠. 자, 요때 입력는 샘플 하나에 대한 출력이나 한 시점 이제 뒤에 늦춰서 대입된 샘플에 대한 출력이나 출력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 입력에 대한 요 출력이라는 요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0에 들어가나 1에 들어가나 1, 2, 3 이렇게 써지나 그대로 입력이 평행이동되면 출력도 그대로 평행이동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TI 성질, Time Invariance, 시불변 성질을 쓰는 거고 여기 샘플 1일 때는 출력이 1 나가는 거, 샘플 2일 때는 출력이 2 나가는 거 이런 거는 Linearity, L, 선형성의 성질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알면 복잡한 입력에 대한 출력들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L1 뒤에 시스템 L2가 종속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X가 L1에 들어갔는데 얘 출력이 Y1일 경우에 얘가 다시 뒤에 종속이 연결된 L2에 대입돼서 걔 출력이 Y2가 되는 거예요. 근데 Y1은 X 입력에 대해서 X 더하기 시간을 써야겠네요. y1n equal x1n 플러스 2x1n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y2는 제가 그냥 y1에 대한 걸로 바꿀게요. x2라고 우리 교재에 써있는데 y1 n-1 마이너스 2 y1 n-3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L2의 입력을 지금 y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 놓고 지금 그 전체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구하려고 할 때는 이 y1n 대신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y1 대신에 지금 y1n 대신에 y1n-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변에도 n 대신에 n-1를 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x1 n-1 플러스 2x1 n-1 마이너스 2니까 n-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쪽 항이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건 그대로 붙고 여기 안에 또 여기 y1 n-3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여기 위식에서 n 대신에 n-3을 대입한 거죠. 자, x1 n-3 플러스 2x1 n-3 마이너스 2니까 n-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equal x1 n-1 플러스 2x1 n-3 마이너스 2x1 n-3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x1 n-5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상쇄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종 출력은 x1 n-1 마이너스 4 x1 n-5 이렇게만 되는 것 같습니다. 맞게 나왔나요? 연결 순서를 바꾸래요. 그러면 연결 순서를 바꾸면 이제 L1 대신에 L2 그 다음에 L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y2를 먼저 하는 건데 y2가 x1에 n-1 마이너스 2 x1 n-3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y1 equal y2n 플러스 2y2 n-2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y2n이고 그러면 y2n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x1 n-1 마이너스 2x1 n-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n 대신에 n-2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2라는 건 그대로 붙고 그 다음에 x n-2-1이니까 x n-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1 n-3 그 다음에 먼저 n-2 n-2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n-2 -3이니까 n-5가 되겠습니다. 바로 풀면 얘네 둘이 또 상쇄되는 거 알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x1 n-1 마이너스 4 x1 1 마이너스 4 x1 n-5 이렇게 도출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네요. 관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관계가 변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 시스템 둘 다 지금 선형 시불변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형 시불변 시스템들은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순서를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C번 제가 바로 그냥 스포일러처럼 얘기를 했는데 A, B의 시스템에 대한 선형성, 시불변성, 인과성을 판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시스템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로 나온 이 시스템만 봐야 되는 건데 두 시스템이 같으니까 그냥 얘가 선형적이냐 시불변이냐 인과성이냐 인과성 만족하는지 각각을 보면 되는데 일단 시불변성을 봅시다. y1n에 y1n이라는 건 xn 입력에 대해서 하나는 시간축상에서 한 칸 우측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시간축상에서 5칸 평행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칸 평행이동을 뭐 n equal 0에 대해서 시키는지 n equal 100에 대해서 시키는지 입력에 예를 들어 xn이라는 임펄스가 n이라는 입력 신호가 xn이라는 게 임펄스 샘플 하나라고 칩시다. 이 샘플 하나가 여기에 있을 때랑 얘가 이만큼 평행 이동하더라도 이 시스템 출력으로 되는 평행 이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죠. 이거 상수배 곱하는 거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죠. 걔네들 더하고 빼는 거 여기 빼기 있는 거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불변은 무조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시불변 오케이. 선형성은 자 샘플이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샘플이 얘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두 개가 있어요. 얘를 한 칸 출력이 이제 출력을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임펄스 하나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얘 한 칸 뒤늦혀 준 거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거랑 5칸 평행 이동 5칸 평행 이동한 거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한 거. 그래서 이거 임펄스 하나에 대해서 출력이 요거 두 개거든요. 얘 출력은 뭐예요? 요거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입력 하나. 얘네 각각 따로따로 입력해서 출력 구하나. 이거 두 개 입력의 출력이랑 이거 두 개의 출력이랑 같을 거예요. 그걸 직접 써보면 압니다. x1을 요 임펄스 펑션 델타 n이라고 하고 이걸 x1이라고 하고 x2를 델타 n-1 아니죠. 맞죠. 델타 n-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x1의 출력 계산하고 x2의 출력 계산해서 그걸 더한 거랑 델타 n 더하기 델타 n-1 이렇게 더해 놓고 그 다음에 요 관계를 이렇게 돌리나 똑같이 값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성 성립하는 거 확인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차성도 확인하면 돼요. 여기다가 알파벳 곱해서 나오는 출력이랑 그 다음에 출력의 이거 하나 얘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곱하는 거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성도 오케이 성립합니다. 자, 선형성, 시불변성, 저는 사실 딱 그 식만 보면은 이제 약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수식 제가 말로 설명한 거 직접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마지막으로 인과성은 뭐냐면은 입력이 들어간 그 후에만 출력이 나오느냐,
입력 하나 들어가면 그 전부 시간이 더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거에 출력은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거지 과거에 출력이 미리 벌써 나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의 시스템이죠. 딱 그 출력만 보면은 그래서 인과성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시스템이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